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무너져가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이 신장은 우리가 뭔가 특별히 아플 때만 문제가 생기는 기관이 아니라 평소에 별다른 증상 없이 서서히 망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장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아주 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하며 넘긴 작은 신호들이 모여 결국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화장실 볼 때 변기 속 거품이 자주 보이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손발이 붓진 않나요? 양말 자국이 밤새 사라지지 않아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이런 소소한 불편들, 단순한 피로나 노화의 한 부분이라 여기기엔 신장은 8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 증상을 거의 내보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신장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평소 먹는 음식이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신장에 큰 도움을 주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장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섭취해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평소에 즐겨 먹지만 그 진짜 가치를 잘 몰랐던 식품입니다. 알고 나면 꼭 식단에 포함시키고 싶어지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신장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신장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통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명란에는 이 영상을 바탕으로 짜본 실천 가능한 일주일 식단표도 첨부해 두었으니 꼭 참고해 보시고요. 단 한 달만 따라 해보셔도 몸이 한결 가볍고 붓기나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 3끼 모두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의 식사, 단 하나의 재료 선택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소개할 음식은 바로 붉은 파프리카입니다. 이 식재료는 우리가 흔히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색감을 더하려고 사용하는 재료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속에는 신장을 보호하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붉은 파프리카는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비타민 C와 비타민 A,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에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칼륨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음식을 고를 때 칼륨 함량을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붉은 파프리카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채소입니다. 게다가 이 붉은 파프리카는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과 베타카로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신장 주변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염증이 생기면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필터가 막히는 셈이죠. 붉은 파프리카는 그 막힌 필터를 조금이나마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또한 붉은 파프리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변비를 줄여주며 몸속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면 당연히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들겠죠. 이런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붉은 파프리카는 신장을 편하게 해주는 고마운 식품이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붉은 파프리카가 조리하기 쉽다는 겁니다.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살짝 데쳐서 반찬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기름에 볶아도 비타민이 잘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특히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 분들에게는 그 화사한 색감 덕분에 식탁을 한층 더 밝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좋은 붉은 파프리카지만 꼭 붉은색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초록색이나 노란색보다 붉은 파프리카가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날 것으로 드시거나 짧은 시간 동안 조리해 드시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오늘 저녁 반찬 고민 중이시라면 냉장고에 붉은 파프리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간단하게 썰어두기만 해도 훌륭한 신장 건강식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붉은 파프리카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시면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항산화 성분이 지용성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나중에 소개할 또 다른 음식과도 연결됩니다. 붉은 파프리카 하나만 식탁에 올려도 우리는 이미 신장을 위한 좋은 선택을 한 셈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는 거죠. 붉은 파프리카가 신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색감 있는 채소였다면 이번엔 보다 친숙하고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이 양배추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알고 보면 신장 건강을 위한 숨은 보물 같은 식재료입니다.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낮고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풍부하며 식이섬유가 많아 노폐물 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쓸어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신장은 우리 몸에서 이런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양배추는 그 필터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특히 양배추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간 기능을 돕는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간과 신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간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은 결국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양배추는 신장과 간 두 장기를 동시에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양배추의 항염 작용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데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이런 염증 반응을 완화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신장이 받는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배추는 좋은 건 알겠는데 매번 샐러드로 먹자니 질려요. 그런데 양배추는 활용도가 정말 높은 식재료입니다.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셔도 되고 양배추찜이나 국물 요리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국물보다 건더기를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녹아들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팁은 양배추를 자주 드시려면 한 번에 썰어서 데쳐 냉장 보관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매 끼니마다 간편하게 꺼내 드실 수 있습니다. 김치처럼 오래 숙성시키는 발효 형태는 나트륨이 많아질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간을 최소화해서 드시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배가 더부룩할 때나 속이 불편할 때도 효과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속이 불편하면 식사를 건너뛰기 쉽고 그러면 영양 불균형이 생겨 신장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양배추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가볍게 포만감을 줘서 무리 없이 신장에 좋은 식단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양배추는 그 자체로 부담 없는 건강식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영양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식단에 넣어도 튀지 않으면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음식이죠. 마치 신중하면서도 든든한 친구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음식이 바로 신장이 원하는 식품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양배추 한 통만 있다면 오늘 식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삶아도 좋고 쪄도 좋고 가볍게 볶아도 좋으니 양배추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꾸준히 지켜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줄 테니까요.
양배추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음식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몸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식품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장 건강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준 최고의 항생제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효능을 가진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마늘이 신장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유효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해독 작용까지 돕습니다. 다시 말해 마늘은 우리 몸속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독소를 보다 빠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품이라는 거죠. 이 과정은 신장이 해야 할 일을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힘들어하는 신장을 옆에서 밀어주는 보조 엔진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마늘은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이 점이 신장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이 나빠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혈압이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 계속되면 신장 속의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마늘은 이런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혈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마늘은 항균 작용도 강력해서 요로 감염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신장으로 염증이 퍼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신장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방은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마늘은 신장 건강을 직접적으로 돕는 동시에 신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차단해주는 다기능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좋다고 하긴 하는데 그 냄새와 자극 때문에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생마늘이 힘들다면 살짝 데쳐서 먹거나 요리 중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섭취하는 거예요. 특히 기름에 살짝 볶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늘을 끓이는 분들도 그 효능을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늘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서 혈압과 소변 검사 수치가 개선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속이 편해졌다거나 소변이 깨끗해졌다는 경험담들입니다. 이건 마늘이 가진 해독 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는 점 덤입니다. 마늘은 지방 분해를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체중이 줄면 당연히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면서 결국 신장에 가는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마늘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매일 약처럼 챙겨 먹어야 할 건강식품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사 준비하실 때 볶음이나 찜 요리에 마늘 몇 조각 더 넣어보세요. 작은 마늘 한 쪽이 여러분의 신장을 오랫동안 지켜줄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줄지 모릅니다. 평범한 듯 보이지만 강력한 마늘, 이제는 습관처럼 식단에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늘처럼 강력한 작용을 가진 음식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편안한 음식이 더 오래도록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네 번째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신장 건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과가 신장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몸속 쓰레기를 쓰레받기로 떠서 밖으로 내보내주는 셈이죠. 이렇게 노폐물이 줄어들면 당연히 신장이 해야 할 일도 줄어들게 되니 신장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과는 칼륨 함량도 적당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물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건 피하셔야겠지만 하루 한 개 정도는 큰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사과는 달콤하면서도 산뜻한 맛 덕분에 입맛이 없을 때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식후 간식으로도 제격입니다. 사과의 또 다른 장점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곧 신장의 건강한 조직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성 염증으로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사과처럼 부드럽게 작용하는 항산화 식품이 꼭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그럼 사과는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사과는 아침 공복에 드시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몸속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농약이나 보관 환경이 걱정되신다면 베이킹소다나 식초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 드시면 좋습니다. 간혹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처럼 단 과일이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당을 서서히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중요한 건 과일을 식사 대용이 아닌 간식이나 식사 일부로 생각하고 적절한 양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사과는 보관도 쉬워서 항상 집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이라는 점에서 가족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또는 오후 간식 시간에 사과 하나를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신장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알의 사과,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신장에게는 마치 보호막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단지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작고 확실한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 사과 하나 꺼내 드시면서 그 안에 담긴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과처럼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신장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요리할 때 사용하는 식재료 하나가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5번째 음식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이 올리브유는 그냥 샐러드에 뿌리기 좋은 기름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건강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강력합니다. 특히 신장을 위한 식단에서는 올리브유가 그야말로 숨은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올리브유는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건강 식재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쌓이기 쉬운 나쁜 기름이 아니라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좋은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좋은 기름은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거나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국 혈관이 건강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지고 신장 자체가 더 원활히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이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염증들을 조용히 진정시켜 줍니다. 또 한 가지, 올리브유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간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체내 나트륨이 높아지면 신장이 그걸 걸러내느라 무척 고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신장의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올리브유는 신장을 도와주는 조력자이자 나트륨 과다로부터 신장을 보호해주는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이쯤에서 그럼 올리브유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날 것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삶은 채소 위에 살짝 얹어 드시는 방식이죠. 또 고기를 구우실 때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약불로 조리하거나 조리 마지막 단계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앞서 붉은 파프리카 이야기를 하면서 올리브유를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리브유는 다른 건강한 식재료와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나 마늘, 양배추 같은 채소들과 함께 섭취하면 각각의 항산화 성분들이 체내에서 더 잘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조화, 즉 식단의 지혜입니다. 올리브유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 특유의 향에 낯설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쓰지 않고 오히려 은은한 고소함과 상큼한 향이 입맛을 살려줍니다. 건강한 식단은 자극적인 맛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풍미에서 시작된다는 점, 올리브유를 통해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집에 있는 기름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매번 같은 식용유만 사용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올리브유를 한 병 들여 놓는 것도 좋습니다. 식탁에 변화가 생기면 건강에도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신장을 위한 건강 습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음식들이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 중에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택들이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해로운 음식을 줄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과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잘 아시다시피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성분이고, 인산염은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몸에 축적되어 뼈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가공식품을 자주 먹다 보면 신장은 쉴 틈 없이 일하게 되고 결국 지쳐서 망가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주의할 음식은 즉석 조리식품입니다. 라면, 통조림, 인스턴트 카레, 냉동 만두 같은 제품들은 조리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는 소금, 방부제, 조미료가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자주 섭취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체내 수분 균형이 무너지면서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추는 기관인데 지나치게 많은 나트륨이 들어오면 그만큼 더 많이 걸러내야 하니까요. 세 번째는 단 음료와 탄산음료입니다. 단맛이 나는 음료들, 특히 병에 담긴 청량음료, 에너지 음료, 과일향 첨가 음료 등은 당분이 지나치게 높고 인공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특히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는 성분은 혈당과 요산 수치를 높이고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요산은 결국 신장 결석이나 통풍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신장 기능 저하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음식군은 짠 반찬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멸치볶음처럼 오래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식들에는 소금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들이긴 하지만 매 끼니 이런 반찬 위주로 식사하다 보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에 한번 헹구어 먹거나 소금기 없는 반찬과 함께 균형 있게 섞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건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에게는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육류 위주의 고단백 식사를 지속하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이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국 신장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은 꼭 필요하지만 신장 상태에 따라 얼마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즐기던 음식들 중 상당수가
신장에는 꽤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신장을 생각한다면 짠 음식은 덜 짜게, 단 음식은 덜 달게, 가공식품은 가급적 자제하고 자연식 중심의 식단으로 서서히 전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신장은 그 작은 변화에도 확실히 반응합니다. 다음번에 장을 볼 때 이 음식이 내 신장을 도와줄까? 아니면 괴롭힐까? 하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몇 년 뒤 나의 신장 건강을 결정짓는 아주 큰 갈림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신장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럼 실제 식탁에서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좋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을 맞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핵심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염분 줄이기, 칼륨 관리, 그리고 적정 단백질입니다. 우선 염분을 줄이는 식단은 필수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은 5g, 즉 티스푼으로 한 스푼도 안 되는 양입니다. 하지만 김치 한 접시, 국물 요리 한 그릇만으로도 이 수치를 넘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국물은 적게, 반찬은 싱겁게, 간은 천천히 줄여가면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각은 2주 정도면 새롭게 적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칼륨 관리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칼륨이 혈압을 낮춰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과도한 칼륨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토마토, 감자, 아보카도처럼 칼륨이 많은 식품은 신장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대신 칼륨이 비교적 적은 양배추, 사과, 오이, 파프리카 같은 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신장 건강에 따라 단백질을 아예 줄이기보다는 질 좋은 단백질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달걀 흰자나 두부, 흰살 생선은 비교적 신장에 부담이 적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반대로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식단 외에도 꼭 챙겨야 할 관리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절반에 그치게 됩니다. 특히 신장은 조용히 고장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일상 속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그 어떤 약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신장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관리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분 섭취입니다. 신장은 체내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농축되어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고 결국 신장 결석이나 감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물은 오히려 부종이나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권장되지만 개인의 체중, 활동량, 날씨, 신장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준은 소변 색깔입니다. 소변이 맑고 연한 노란색이면 수분 상태가 양호한 것이고 진한 노란색이거나 냄새가 강하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수시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약한데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신장 기능을 돕습니다. 하루 2030분 정도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과하게 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면서 신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규칙적인 운동은 신장을 간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약물 사용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은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나 해열제 같은 일반의 약품 중에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약은 장기간 복용 시 신장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실 때는 항상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복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제, 고농축 비타민제, 특정 약초, 성분이 들어간 제품 등은 신장 기능에 따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미 신장 수치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약뿐 아니라 건강보조식품도 의료진과 상의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요소가 바로 수면입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이 늦어지면 우리 몸의 회복 리듬이 무너지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신장으로 이어집니다. 깊고 규칙적인 수면은 체내 독소를 정리하고 면역을 회복시키며 혈압을 조절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더 가볍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실천들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 신장은 쉴 새 없이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물로, 운동과 휴식으로, 그리고 약에 대한 신중한 태도로 신장을 배려하는 생활을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10분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불필요한 약은 줄이고 잠드는 시간을 조금 앞당겨 보세요. 그렇게 한 가지씩만 바꾸어도 우리의 신장은 분명히 그것을 알아차리고 반응해 줄 겁니다. 신장을 위한 삶,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오늘 식사부터 단 한 가지 음식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국물 한 숟가락을 줄이고 대신 양배추나 파프리카를 한 접시 더 올리는 겁니다. 또는 간식으로 사과 하나를 꺼내 드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 같지만 신장에겐 숨통을 틔워주는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 단계, 수분 섭취에 신경 써보세요. 하루 68잔 정도, 갈증을 느끼기 전에 한 모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식사 중간에 물을 천천히 마시거나 외출 시 물병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저 물을 마시는 행위가 신장을 씻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날마다 같은 시간에 가볍게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가까운 마트까지 걸어가는 것, 집안일을 하며 10분 정도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장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전신순환을 만들어주는 필수 조건입니다. 네 번째 단계, 약과 건강기능식품 점검입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나 보조제를 한 번쯤 정리해 보세요. 필요한 약은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시되, 장기 복용 중인 진통제나 영양제는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계, 꾸준함입니다. 어떤 방법도 일시적인 시도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사흘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3주간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3개월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고 1년이 지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신장은 천천히 나빠지지만 그만큼 천천히 회복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조급함보다 지속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미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가족 중에 신장병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셨다면 더더욱 이 내용들이 중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닐까? 걱정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지만 동시에 조용히 회복할 수도 있는 장기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거창한 계획보다 사소한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한 끼, 한 모금의 물, 한 걸음의 운동, 한 번의 선택이 신장을 살리고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의 작은 불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신장이나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고 함께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되니까요. 건강은 혼자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도와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